밤 10시. 참을 수 없는 유혹, 야식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치킨? 피자?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겉은 쫄깃쫄깃하고 속은 야들야들한 기대만족 족발.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요즘은 집에서 편하게 먹는 배달이 대세. 배가 좀 고프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족발, 보쌈 세트 대짜에 플라스틱 용기 9개는 기본. 음식 반, 플라스틱이 반이죠. 다 드신 용기는 집에서 알아서 잘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포장된 일상을 삽니다. 깔끔, 안전, 반짝반짝. 워킹맘 진선 씨에게도 위생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엔 더 좋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어떤 물건을 주로 좀 사세요? 이제 집에서 떨어져 있는 생필품들, 그 다음에 거의 식재료랑 물 사러 와요. 이거 채워지는 거 순식간이죠? 이것저것 없는 게 없는 마트는 여러모로 참 편리합니다. 이미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싸줘야 안심이 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져보고 심지어 꾹 눌러봐도 웬만해선 상품이 훼손될 일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든든한 플라스틱 덕분이죠. 장보기는 곧 플라스틱 보기. 우리를 둘러싼 플라스틱 구경 잘 하셨나요? 오늘 구매한 것 중에 플라스틱이 아닌 게 플라스틱이 아닌 없는 게 양파? 애기 마스크? 또 플라스틱은 아니니까.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명하고 딱딱한 것만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은 플라스틱을 너무 쉽게 본 것 같은데요. 양파망도 플라스틱 수지. 그리고 상자 안에 든 마스크가 비닐로 포장돼 있다면 그건 역시 플라스틱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엄마 진선 씨는 더 바쁜데요. 일본어 번역 재택근무를 하는 진선 씨. 살림하랴 육아하랴.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합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죠.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야 좀 숨통이 트인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자주 배달시켜 먹으시나요? 자주는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자주일까요? 오늘 만들어서 바로 배송되는 반조리 상태의 국과 반찬. 하지만 왠지 꺼림칙한 일회용품은 즉시 교체됩니다. 그럼 옮겨 담고 가끔씩 신랑도 모를 때도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또다시 플라스틱. 비닐도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김치 썰 때도 비닐이 유용하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죠. 비닐 장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생 장갑은 하루에 한 6, 7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지퍼백도 많고 비닐을 많이 쓰니까 비닐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필수품이죠, 필수품. 우리 집 얘기이기도 하죠. 비닐 없는 주방,
플라스틱 없는 주방은 상상만 해도 불편합니다. 역시 어디에 담기느냐는 소중합니다. 이제야 플라스틱이 사라졌나 했더니 훅 하고 들어왔네요. 어디 이뿐일까요? 그 맛 좋은 김은 물론 플라스틱 없이는 물도 못 마십니다. 1일 1페트병은 기본이죠. 지금 이제 3일 됐는데요. 제가 일요일날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찼어요. 어떤 것들이 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김통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식용유, 그 다음에 물티슈 캡도 많고요. 그 다음에 목욕용품, 애기 음료수. 플라스틱 사용에는 아이도 한몫하는데요. 가볍고 던져도 안전하니 이만한 게 또 없거든요. 아빠 딸 바쁘다. 아빠 딸 바쁘네. 아빠한테 하나 먹을 거 사왔는데. 아빠 뭔데? 고생했어요. 아버지는 오늘도 한 손 가득 비닐과 함께 퇴근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종일 집 밖에서 애쓴 아빠도, 집안에서 애쓴 엄마도. 저녁만은 푸짐하고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도 소중한 아이만은 집밥을 먹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본 진선 씨네 일상, 사실 우리 집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조물주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플라스틱을 만들었다. 많이 바쁠 때는 뭐 사와서 간편하게 먹는 게 준비하는 시간도 적고 어쨌든 먹고 나서 빨리 쉽게 치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가 배달 한 번 시키면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또 좀 많이 먹는 편이라 네, 유독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나면 이렇게 전쟁터가 되긴 하네요. 뜯기 전엔 참 위생적이었던 포장. 하지만 포장이 풀리는 순간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그래도 진선 씨가 꼭 하는 일이 있다면 물로 꼭 한번 헹궈준다는데요. 이게 플라스틱에 대한 도리라고나 할까요? 대체 플라스틱이 개발되기 전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3위. 미국, 일본보다 더 많이 쓴다는군요. 뭘 그렇게 많이 쓰나 봤더니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지가 1인당 약 420장, 일회용 컵은 약 509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1년에 먹는 쌀이 한 63kg밖에 안 돼요, 1인당. 그럼 우리가 실제로 영양을 위해서 먹는 쌀보다 2배의 플라스틱을 1인당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 몸은 70%가 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70%가 플라스틱이라는 농담도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없이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형태로 바꾼 후에나 가능하지 그 전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길들여졌죠. 이제 플라스틱 없이 살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죠.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면 녀석은 재활용이 된다는 점인데요. 분리수거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하면 몇 % 정도 이렇게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깨끗한 거가 많으니까, 일회용품 같은 건 한번 헹궈버리면 그래도 깨끗하니까 그래도 한 반은 재활용 되지 않을까요? 50%? 네. 반 정도는. 오늘도 열심히 분리 배출하셨나요? 우리와 가까운 것 치고는 너무나 잘 몰랐습니다. 플라스틱, 과연 얼마나 재활용되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쓰레기 수거하러 왔습니다. 네, 모아놨어요. 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일주일 후 다시 찾은 진선 씨네. 저희의 부탁대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따로 모아주셨는데요. 다예요. 큰 봉지 4개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유유히 집을 떠나나 했더니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다 놔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또 티를 내고야 말았네요. 내가 버린 쓰레기의 뒷모습.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 쓰레기 그대로 바로 이분께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전문가로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분이죠. 물질 재활용은 안 됩니다. 선별은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재질이. 우리가 재활용된다고 믿고 있던 것들, 그것은 진실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잘 버리고 있었던 건지 분류를 부탁드렸습니다. 페트는 다 재활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마개와 이 라벨이 문제거든요. 마개는 너무 부피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선별하는데 이 마개만 사람들이 손으로 못 집어내요. 선별이 안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로 밟은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합니다. 헹군 뒤 라벨을 떼는 것까지는 기본. 여기에 압축까지 해줘야 완벽한 분리 배출이 됩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게 알루미늄이 리더가 있는 거거든요. 재활용 공정에서 알루미늄이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재활용 공정에서 알루미늄 조각들이 플라스틱 녹이는 데 섞여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지금껏 버렸던 방법과는 좀 다른데요. 그냥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리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은 마치 플라스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재활용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예, 플라스틱이지만 이거는 뭐 어떤 재질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것들은 워낙 복합 재질이고, 어떻게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물질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 안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종량제 봉투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 품목들이고요. 빨대는 되는 거 맞죠? 이거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재도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부피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리배출 하시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돼요. 그냥 쓰레기로 빠져나가요. 재활용의 세계. 거참.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데요. 헷갈리실 땐 일단 이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없다면 가야 할 곳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라면도 보세요. 분리배출 표시 다 돼 있잖아요. 셰프에서. 비닐류라고 해서. 그동안 숱하게 먹었던 라면. 스프 봉지는 어디에 버리셨나요? 스프의 경우에 안에 염분이 소금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스프 봉지까지도 다 씻어라라고 까지 얘기하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 난감합니다. 쓰긴 쉬워도 다시 재활용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군요. 그대로 페트 재질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이런 게 디스펜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디스펜서 안에는 특히 샴푸나 세제나 이런 디스펜서 안에는 금속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 공정에서 기계의 날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펜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이렇게. 왜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제거를 하셨어요. 아니, 저만 몰랐던 건가요? 금속 분리가 안 돼 있을 경우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오늘의 교훈은 같은 물건도 빼서 보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저건 딸기 먹고 나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재활용 안 돼요. 저희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건 스티로폼 같은 포장지. 스티로폼 아니에요.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스티로폼과는 다른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스티로폼에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돼요. 이럴 수가. 지금까지 잘못 버렸던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또 하나, 비닐이 압착되어 있는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막는 걸림돌 중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떼기 힘들게 만드는. 아우, 힘드네.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기 쉽게 사실은 재질 구조 단계에서 만들어주는 게 우리는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한 분리 배출은 재활용의 시작일 뿐이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더 전문가의 손을 거치고 나서야 그나마 이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삶의 수준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깨끗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포장재로 한 번 싸고 두 겹으로 세 겹으로 싼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버려버리면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탁월하거든요. 지금 현재 플라스틱은 워낙 많은 재질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물질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질 재활용하는 것만을 한정해서 보게 되면은 30%에서 40% 정도의 재활용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버렸는데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페트병을 예로 들면 재질이 다른 뚜껑부터 색상, 라벨, 접착제까지 모든 게 다 걸리죠. 복합 재질, 진한 색상도 추가 공정이 필요한데요. 수익률은 떨어지고 재활용되더라도 품질이 낮습니다.